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평범하게 밥을 먹던 저녁일까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KT VIP 혜택으로 매월 한 편씩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르다가 마침 이번 달에 오디세이가 개봉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모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는 오히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진짜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낸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는 이타카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괴물과 유혹과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괴물들이 단순히 신화 속의 괴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욕망과 교만과 유혹과 두려움의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9가지 삶의 원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연꽃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일행을 데리고 로토파고이, 즉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 사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원들은 연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무서운 괴물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함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연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내일로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새로운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편안함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오래되면서 삶의 목적까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위험한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지나친 안락함도 위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성공했을 때도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처치하고 탈출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교만을 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만납니다. 오디세우스는 힘으로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거인에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아니다, 노바디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인의 눈을 멀게 한 뒤 양의 배 밑에 숨어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배를 타고 안전한 곳까지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신의 진짜 이름을 외칩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혜는 교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폴리페모스는 그 이름을 듣고 바다의 신인 자신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를 저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더 긴 고난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조심하지만 성공하면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방법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긴 뒤에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욕망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인간다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화나는 대로 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끝없이 가지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느낀 것인데요. 우리는 항상 삶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죽은 전우들과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오디세우스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서게 되자 질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젊을 때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돈, 집, 명예와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은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보다 누구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에 대처하는 오디세이아에서 배우는 것인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미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노래를 따라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게 하고 자신은 벼의 돛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을 묶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제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지만 믿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쉽게 돈을 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면 손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어서 스마트폰이 내 손에 빨리 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면 먼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원칙은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선택이 없다라는 것은 오디세우스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를 지나갈 때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이클 샌델 박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예를 드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한쪽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스킬라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보디스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위험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결국 더 큰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 한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괴물 스킬라가 있는 곳을 면서 6명의 희생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지요. 가족과 일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끊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손해가 전혀 없는 길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손실까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번째 원칙은 편안한 곳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칼립소의 섬은 지금까지의 위험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도 됩니다. 사랑도 있고 안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를 그리워합니다. 그곳에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칼립소의 세계가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곳이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더 편안한가 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8번째 원칙은 낯선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이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제우스의 법이라고 불리는 환대의 원칙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낯선 여행자가 집에 찾아오면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한 다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여행자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신들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수많은 낯선 땅을 떠돌면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의 품격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의 제우스의 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낯선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친절을 베푸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사람을 지위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문명이란 어쩌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9번째 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와 로열티, 충성, 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장면에서는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이타카로 돌아왔을 때 아주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키우던 개 아르고스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쇠약해진 아르고스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귀를 움직이고 주인의 소리를 듣는 듯 하면서 꼬리를 흔듭니다. 강아지들이 굉장히 기쁘고 좋을 때 꼬리를 많이 흔들지 않습니까? 오디세우스도 아르고스를 알아보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다가가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아르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서 약간 눈물이 살짝 돋는데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옷도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늙은 개는 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충성이란 강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관계를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로열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초라해졌을 때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고스의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보는 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아내 페넬로페를 만나고 아들 텔레마코스도 다시 만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전형적인 영웅의 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은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되찾은 것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주고 자신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함께 전쟁터를 떠났지만 고향까지 돌아오지 못한 부하들의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는 그의 마음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수많은 부하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살아남았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책임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의리와 정의라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성공의 영광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희생까지 기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왕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의 죽음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혼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었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모습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는 잘 넘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리도 넘겨주고 경험도 넘겨주고 지혜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가볍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디세우스의 긴 여행은 단순한 귀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편안함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완벽한 선택이 없는 세상에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충성과 신뢰의 소중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는 책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디세이가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오디세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로토파고이의 연꽃 같은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키클롭스를 이긴 오디세우스처럼 성공에 취해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키르케의 섬처럼 욕망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이렌처럼 달콤한 유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립소의 섬처럼 편안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곳에 머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타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음 사람에게 어떻게 잘 넘겨줄 것인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긴 항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진정한 귀향은 내가 편안한 곳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었던 사람들을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데서 완성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타카는 어디일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